계시는 분, 요양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의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편안히는요, 저희가 2주 전부터 전국에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시간에는 또 노후 준비를 위한 적정한 월 지출액과 자산은 얼마인가. 첫 번째 시간에는 언제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당신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네. 때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비중은 24%였습니다. 보통이다. 이 비율이 48%.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보통이다. 네네네. 그리고 부정적이다, 별로다. 이건 28%입니다. 4명 중에서 2명은 보통이라고 하고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긍정적, 한 분은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가끔 보면 통계 자료 갖고 말하는 관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긍정 24랑 보통 48을 붙여갖고 72%의 분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보통 48하고 부정 28을 붙여갖고 부정적이라고 76% 얘기하면 또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통계 자료를 한쪽으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았다. 근데 앞으로도 개선은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신 28% 이미지도 향후에 조사하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연령대가 높을수록 좀 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 뭐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통해서 시설의 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좀 개선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들면서 선의 경쟁을 이루고 있어서 질적으로 향상이 될 거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조사보다 두 번째 조사가 실은 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갈 상황이 됐을 때 요양시설에 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야죠라고 대답한 분이 37%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32%, 절대 안 간다는 31%였어요. 요양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24%지만 그래도 가야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37%, 13%가 증가한다 이거죠. 또 그러면 가야 된다 그러면 몇 세 정도에 가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연령대가 80대 이상, 80에서 84세까지. 어쨌든 지금 40세에서 69세 우리 응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80세에서 84세가 됐을 때 요양시설을 이용하시겠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대표님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거 이번에 조사했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 이것도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자, 복수응답이 가능했거든요. 1등이 뭐였냐?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이게 81%였습니다. 우리 앞에 조사를 보죠. 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어.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시설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능하면 집에 있고 싶고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어쨌든 81%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전문가처럼 막 익숙해 좋지가 않거든요. 마치 여기 적혀있는 걸 보고 아니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좀 그럴 것 같아요. 쉬운 한 분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저도 이제 집에 아버님을 모시다가 안방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몇 번 쓰러지셔갖고 119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산소 포화도 떨어지면은 인공호흡기나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걱정도 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가 51%.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혼자는 거동이 좀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집에서 계시다 보면 방문 요양이나 이런 것도 시간도 좀 제약이 있고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도 저녁 시간대는 어쨌든 또 혼자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서비스를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건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저희 편안히 플랫폼이 에이징 플레이스는 나빠요, 무조건 시설로 가야 될 거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랑 시설 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매칭을 시켜드리는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요양시설 이용 이유는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 이게 1, 2,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꺼리는 이유는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꺼리는 이유는 1번이 그겁니다. 서비스의 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게 61%입니다. 열악한 시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깨끗하고 좋으신 원장님들도 있지만 찔끔하시는 원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편안히 플랫폼이 하는 일은 정말 시설도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시설들을 알리고 싶어서 저희 편안히 플랫폼이 있는 거고요. 편안히 플랫폼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시설들을 찾으실 수 있고 다니시는 시설 중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1번이 서비스의 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2번이 두 개인데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 또 똑같은 비중으로 부속이나 결박 등의 문제. 근데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가 80세 이후에 힘들게 들어가셨는데 쉽게 완쾌돼서 나오기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에 나와갖고 가족들을 보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면회가 잘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속 결박 등의 문제도 말씀드리는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심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그래서 해당 원에서 관리가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부속이라든지 결박 등을 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랑 같이 한꺼번에 해서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꺼리는 이유 공동 2위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과의 단절이 100분 중에 30분이다. 어떻게 보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 하고 가족과의 단절은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편안히에서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왜 편안히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코로나 환경이랑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면회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향후에는 어쨌든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과 가족 간의 소통이 좀 더 직접적으로도 원활하게 되고 간접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이디나 플랫폼을 통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양시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편안히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옛날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거든요. 좋은 의견 반영해갖고 시설이 개선되는데 저희도 충분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